소리가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 삼전 이정에 구속시킬 때까지 하겠다니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차단될 것 같아. 제정신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뭐 누가 돈 좀 주나? 요새 말세에는 뭐 정신병자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신을 진짜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내려놓고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자 여러분 빨리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제는 ቴ넨드 마이크에 가가지고 3시간을 방송을 했더니 득음을 한 것 같아. 득음 목소리가 더 잘 나와. 오늘 지금 1시부터 5시까지 한번 5시간 기록을 한번 내봐야 되겠어. 이리 들어오세요. 목이 다 쉬겠구만. 5시간 하려면. 야, 이거 뭐 목소리가 쉬는지 음성이 득음이 돼서 더 좋은지 한번 작아진다 좀 해볼 작정입니다. 까짓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짓 뭐 한번 해는 거지 뭐. 오늘 그 김진철 단장님께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못 나오셨고 시간을 11시 반부터 5시로 해놨더니 오시는 분들이 편안한 시간에 오시느라고 이렇게 흩어졌지만 우리는 누가 얼마만큼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단 한 명이라도 올바른 소리를 가열차게 나갈 때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우리 밀짚 모자를 쓰신 또 귀한 또 애국자님을 또 하나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부정선거 척결 국민총연합의 내운영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독실한 또 크리스찬이시고 금사모의 또 임원이십니다.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법 지법 앞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뜨거운 햇볕에 나와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병이 들면 진단을 바로 해야 약 처방이 나는 법이죠. 그런데 암병이 들었는데 다리 수술한다고 암이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약하고 무능한 정권이 들어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1등하는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태어나서요? 김동원이와 함께 저 경상남도 도청에 들어앉아 있는 김경수와 함께 국민의 여론을 그렇게 조작하고 그래서 마을마다 적은 도시마다 이왕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것 같으면 우리도 찍어주고 혜택을 좀 받자 이렇게 여론이 돌아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현 정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선을 가정한 부도덕한 방법으로 태어나더만 오늘까지 이래온 것을 가만히 보면 도저히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만 자행하면서 이정평화 이선을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제는 김일성이라는 놈이 침략을 한 대한민국 6.25 전쟁의 70주년 되는 날이었죠. 얼마나 많은 애국 시민이 죽어갔으며 얼마나 많은 우리 국군이 죽어갔으며 얼마나 많은 외국의 그 젊은 청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4만 명 이상이 그렇게 산화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치입니까? 아니면 독재주의 정치인가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4월 15일 총선거는 아주 계획되고 조작된 사기 불법 선거였습니다. 2번 표를 1번으로 돌리고 1번 표를 무효표로 만들고 그리고 모두 2번 표 무효표를 1번 표에다 직결해서 약 40명에서 50명가량 거짓 국회의원을 만들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개헌을 하느니 공수처법을 행하느니 검찰총장을 해임하느니 별을 개다발 다 물고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 나발이라고 그러지 않아 개다발이라고 부릅니다. 개다발. 네, 이런 개소리는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하라비에도 여러분 민심이 천심인 것입니다. 여러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폐쇄되고 있어요. 약 40~50명의 거짓 국회의원들을 만들고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해서 21대 국회를 개원했습니다. 왜서 저희들이 21대 국회 개원이 무효라고 외칠까요? 분명히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무효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이 같은 사람이, 윤미향이 같은 여자가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해 황우나 같은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어떤 법을 만들까? 나라의 돈 빼쳐먹는 법밖에 더 만들까? 여러분 정신 나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들었죠? 애국 대표 우리 박상학 대표님이 전단을 날렸는데 오늘 그 사람들 경찰이 합해서 아니 압수수색을 한대. 아니 북한을 무너뜨리고 북한 국민에게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애국지사가 무슨 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나? 진작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문재인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저 북한의 김정인이나 김정은이, 김여정이 아마 특급 비서인 모양이야. 말 한마디로 떨어지면 청와대에서 즉각 시행하는 걸 보았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이라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야. 여러분 잠언서 29장 2절에 보니까 악한 놈이 나라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의 입에서는 단식 소리밖에 나올 것이 없대.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진리예요. 여러분 조국이라는 놈이 얼마나 잘난 놈입니까? 대한민국의 형사와 민법을 잘 알아서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교수죠. 그것도 법학과 교수야. 그런데 그 지식 가지고 뭐 해쳐먹었나? 저 마누라하고 딸하고 지하고 다 나라의 돈들어 쳐먹은 놈이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양심에 빼내버리면 조국이 같은 놈이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이 양심을 빼내면 어떤 년이 되느냐? 소래원이 같은 년이 돼. 여러분 또한 인간이 양심을 빼내버리면 윤명이 같은 여자가 돼. 일제시대에 그렇게 아픈 고통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팔아서 아니 자기 집을 5채 샀대.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나서는 이러한 세상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잡아 버려야지. 우리 그 국민의 혁명시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상식도 어떠한 법도 안 통해 대통령이 배째라고 하죠. 국회의원들이 배째라고 합니다. 사법부도 똑같아 배째람죄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조국이가 가르쳐준 대로 죽창 깎아가지고 배째는 수밖에 우리 국민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분들이 죽은 줄 알지만 살아계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는 이러한 개자식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어요. 우리의 음성 하나하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지켜보고 계셔요. 문재인 같은 놈의 속마음을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조국이 같은 놈의 속마음을 보고 계셔. 지금 독재 정치를 하고 싶은 더불어 미친놈당, 더불어 공산당 여러분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입이 옆으로 찢어졌죠. 그래도 말을 삐딱하게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흰 것은 희다하고 검은 것은 검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국이 같은 놈은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이 같은 놈은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이 김여정이 비서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흰 것은 희다하고 검은 것은 검다하라 이런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 젊은이 여러분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잘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KBS만 보고 MBC만 보고 YTN 이런 얼만 보지 마시고 온 세계의 정세와 국가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대한민국을 빛의 나라로, 그리고 세계가 가장 우러러보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여러분 감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을 악하다 하면 안 돼요. 악을 선하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아무리 그렇게 이선하고 평화를 외쳐도 이제 그놈의 정체는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세계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 아주 가증한 놈이라고.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면 화가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건히 참으시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문재인이 같은 놈, 조국이 같은 놈, 이해철이 같은 놈, 문희상이 같은 이런 개자식들이 대한민국을 정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준엄한 심판의 때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1등하는 빛의 나라가 되어야 돼. 법도 또한 세계가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법이라면 우리 미국도 따르겠다, 중국도 따르겠다, 저 러시아도 따르겠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이 더러운 개자식들과 함께 개자식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저희들 목숨 걸고 투쟁하겠습니다. 목숨 내놓고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나이 든 어른들이 총알맞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문재인 정권은 이제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 종이 호랑이야.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발로 밟아버리면 그냥 밟히는 것이 종이 호랑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밟아버리자! 밟아버리자! 종이 호랑이다! 종이 호랑이다! 예, 감사합니다. 와, 끝내줍니다. 명인현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스타는 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기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나도 한번 스타 좀 되어보겠다 하는 분들은 이곳으로 오시고, 늘 진실방송과 함께 하시면은 다른 여기 유튜브 방송도 오셨지만 이 행사를 저희가 주최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준비를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드려서 인재 발굴하고 영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손옥선이는 뒤로 빠지고 정말 인재가 되시는 분은 모두 다 참여하시면 이 시대에 또 다른 인재가 만들어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 우리 진실방송과 함께하고
부정선거 척결 국민 좀 들어와요. 청년합과 함께하고 25만 금사모와 함께하는 우리 그 방송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애국희수 네, 우리 애국희수 TV 대표님은 부정선거 계속 같이 하시다가 애국 유튜브를 개설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애국방송 우리 구국의 메아리 또 이상구 TV 또 사도바울 오뜨기 방송 자 여기 또 오신 사주. 네, 무슨 방송이었죠? 사죽 죽기 살기로 애국의 현장에 뜨겠다 그런 또 사죽 TV 그 다음에 진실방송 그 다음에 땅끝 TV 네, 이렇게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영웅 몸으로 뛰고 발로 뛰는 새로운 또 우리 애국 영웅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식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변은 없지만 제가 느낀 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구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 일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30%를 먹여 살리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다고 해서 울보를 못 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일당 그 좌파들도 집에 가서 보면 가전제품 전부 다 삼성전자제품을 다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문재인 일당을 퇴출시킵시다. 문재인은 자폭하라! 문재인은 자폭하라! 문재인은 자폭하라! 네, 삼성 죽이기가 바로 문재인이가 삼성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삼성을 죽이겠다고 하겠습니까? 거대한 사자를 한 마리 잡아야 먹을 게 많거든요. 그래야 남은 자녀 기간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제 온 국민은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의 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영원히 족적을 남기는 민족의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또다시 구속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여기 또 천사가 뭐 오셨습니다. 야, 저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기에 어떤 민족성을 갖고 있기에 그 위대한 삼성기업 이명철, 이건희, 이재용 부회장 3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오늘날 선진 강국으로 올려놓은 강대국 정말 영웅으로 역사에 남겨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삼성의 기업과 이재용을 구속시키려고 하는가? 어쩌면 저렇게도 괴롭히는가?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우습게 볼 겁니다. 형편없는 국가로 볼 겁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바로 삼성을 지켜야 합니다. 삼성을 지키는 힘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아주 뭐 1시간을 들여도 부족함이 없고 매일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옆을 푹 찔러서 그만 하셨는데 오늘은 마음껏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부정선거 척결 국민총연합의 공동대표이신 이상덕 공동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막 달려온 데는 정말 이 문재인이 간첩새끼가 삼성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재인이 간첩새끼가 지금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 새끼가 이 나라 경제를 일부러 망쳐서 하향 평준화시켜서 공사나 작업에 더 빨리 가려고 베네수엘라행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게 경제 상태입니까? 베네수엘라의 급행열차를 타야 빨리 공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기집애 김여정의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김여정의 지령을 따라서 지 딸벌도 안 되는 그 김여정의 지령 때문에 삼성을 죽인다. 야, 이 개자식아, 이 간첩새끼야, 쳐죽여버려. 작두로다가 네 가지를 끊어 죽여도 현찬을. 이 개자식아, 문재인 간첩새끼야, 네가 하는 짓이 지금 어떤 짓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제가 잠깐 또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15 부정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을 우리가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하늘에서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4.15 부정선거는 전면 부정선거이면서 어떻게 보면 현 시국의 현 문재인 주사파 쥐새끼들이 날뛰는 알파에서 오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이것들이 180석인가 얻으니까 미래통합당이지. 어제 미래통합당 규탄대회를 석토대회를 저희가 갔다 왔었지만은 파트너, 모든 정치는 파트너가 있는 겁니다. 이 일당 독재에 이 180석 가졌다고 존재 자체를 인정도 안 하는 이 주사파 더불어 공산당 새끼들이 180석 얻었다고 벌써 개원도 하기 전에, 지금은 개원을 안 한 상태죠. 저 정식으로 6월 5일날 개원한다고 하면서 개원 훨씬 전부터 4.15 총선 끝나자마자서부터 한명숙이를 무죄로 만들어준다. 한명숙이 하면은 이 주사파, 요 빨갱이 새끼들, 뭐 임수경이, 임종석이 이런 것들의 사실 총 대모거든요. 대리, 대부와 같은 대모 역할을 했던 그러한 못된 년 아닙니까? 이 한명숙이가 검찰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원 전원일치 13명의 대법원 판사 전원이 유죄로 결정한 사항을 세상에 13명, 그것도 13명의 한 명도 이의 없이 분명히 당시에 분명한 증거가 있고 모든 그런 것이 다 유죄에 부합하기 때문에 13명 전원일치. 당시에 지금 대법원장 하는 그 김명수가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법원 판사 일개 그 13명의 한 명 중에 대법원 판사였습니다. 그 김명수도 지금 현재 한명숙이를 문제로 만들어주라는 저 압력을 받고 나서 그래도 그 김명수라는 대법원장 그 작자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고 좌빨 판사 출신이지만은 그래도 너무도 어이가 없으니까 어떤 그러한 항명의 표시를 한 번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명숙이를 무죄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그러한 시도 자체, 그러한 발상 자체가 이 국민을 개대주라는, 정말 이것이 사법농단이지. 그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던 것이 어떻게 사법농단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새끼들이 하는 이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농단이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이 만구의 이러한 인류 공동의 엄청난 죄악성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4.15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180석의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고년
악마의 얼굴을 한 년, 그 위선에 탈을 쓴 년, 그 천하의 지 남편 간첩 김삼석이를 아마 한 오랫동안 그 자금 지원해주고 한 게 그 위안부 앵벌이들을 위안부를 앵벌이 시켜서 쉽게 말하면 고문 재주가 넘고 또 돈은 떼국놈이 찾아간다고 그 윤미향 고년이 위안부 앵벌이들한테 수십억의 기부금을 받은 걸 가지고 정작 그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는 1,000원짜리 한 장 안 쓰고 요 개같은 년이 이 천하에 못된 년 이 악마의 얼굴을 한 년이 지 남편 김삼석이 간첩활동 자금을 지원해줬다. 그런데 요 년이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다. 이걸 보고도 우리 개돼지들이 피가 끓는 개돼지들 끓지 않고 개돼지처럼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개돼지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국의 인사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외치면은 그 이유가 뭔가 한 번 정도 들어봐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돼지예요! 커피잔 들고 가는 저 젊은이들, 여러분들 혹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조 교사들한테 그런 말 듣는 사람들 아니야? 당신들 혹시 광주 5.18 가짜 유공자들 자녀라고 해서 10% 가산점 받고 여기에 합격한 그런 10% 가산점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5.18 그 가짜 유공자 새끼들이 자식들 뭐 국가 공무원 시험 보고 할 때 10% 가산점이라는 것은 사실상 100m 달리기로 본다면 야 10% 가산점이 얼마나 큰 겁니까? 0.5점 갖고서도 탈락하고 합격하고 하는 낙제하고 합격하고 하는 그러한 0.5점 차이인데 10%를 가산점을 준다? 광주 5.18 가짜 유공자 자식 새끼들이 이 법원에도 각 행정부다 다 포진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커피잔 들고 점심 처먹고 저렇게 이렇게 우리한테는 관심도 주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극복하고 4.15 부정선 너 이걸 가지고 문재인 주사파 쥐새끼들 우리가 다 밟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얻었다 이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문재인 주사파 쥐새끼들의 이러한 엄청난 죄악이 이 새끼들의 자신감에 차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 삼성을 왜 이렇게 오늘의 주제인 이제 이 오늘의 주제를 지금 너무 늦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삼성을 왜 죽이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의 지령도 아니고 김여정이의 지령을 바꿔서 삼성을 죽여야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타고 빨리 하양 평준화되어 이 땅을 이 남한 자본주의 하며 더 잘 사는 이 남한 땅을 공산화하기가 좋다. 이 배급경제에 슬슬 길들여가면서 이 배급경제 문재인이가 뭐 코로나 뭐 재난지원금보다가 몇십만원 준 것 때문에 이 개돼지들은 또 문재인이 정치 잘한다 이렇게 한다는 개돼지들이 있다는 건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성을 또 왜 죽이느냐? 거기에는 또 다른 흑막이 있습니다. 삼성을 죽여야 이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그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하지만은 또 이 사람들이 뭐는 강하냐? 질투심은 강하면서 질투심이 아주 강하면서 남이 피땀 흘려 벌어놓은 것을 거저 뺏어먹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습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저기 저 유시민이 심상정이 저기 저 광주에서 뭐 또 인천에서 당선됐다는 송영길이 뭐 이런 또 뭐 임종석이 뭐 임수경이
이 주사파 저기 소담에 당선된 뭐 우상호 수많은 이 주사파 이 쥐새끼들 이런 것들이 평생 일도 안 하고 손화염병이나 던지고 했던 이런 것들이 대문화 일으키고 주사파 주체 사상이 뭐냐 그런 책만 끼고 다니면서 그런 것만 또 연구했던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이 또 젊은 시절에 아무리 못 살았어도 그래도 따뜻한 밥 처먹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서 따뜻한 밥 처먹고 그래도 대학을 먹고 다녔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학교에 때 또 고정관찰이라든가 낙방과정을 통해서 김일성 장학금 가지고 또 밤에는 또 술 처먹고 혼숙도 하고 남녀 혼숙도 하면서 내일은 어디 가서 우리가 화염병을 던질까 내일은 또 님을 위한 행진곡을 어디 가서 부를 것인가 그 님에서 그 님이 바로 누굽니까? 당시에는 김일성이고 또 김정일이가 또 할 때는 또 김정일이가 님이 되는 거고 지금은 그 님을 위한 님이 바로 김정은이 아닙니까? 김여정이 아닙니까? 님을 위한 행적을 부를까? 이런 것들이 평생 일도 안 하고 이제는 지금은 물론 국회의원 세비 받아 처먹고 하지만은 잠시 후에 지들이 또 국회의원 하라고 할 때는 이 뺏은 삼성 우리나라의 유일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이사 같은 자리 지들이 마음대로 가려고 한다는 이 파렴치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자! 삼성을 지금 문재인과 주사파 쥐새끼들이 뺏으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 공산주의들한테 우리의 대한민국에 내세울 수 있는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기업 유일한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을 뺏어서 공산주의에 써먹고 공산주의를 가속화시키고 결국은 지들이 그것들이 심상정이다 유시민이다 송영길이다 임종석이다 임수정이다 이루 열갈 수 없는 많은 그 주사파 쥐새끼들이 거저 일도 안 하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삼성 이사로 가고 삼성에 그러한 공짜로 삼성 이사도 되고 삼성을 다 지들 마음대로 거기서 피땀 흘려 남이 이룩한 그 삼성 아닙니까? 피땀 흘려 이룩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 아닙니까? 이미 대한항공은 국유화됐지 않습니까?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왜 죽었습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일찍 결세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로 가는 그러한 급행 열차를 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한진그룹, 한진칼 그 기업이 왜 그렇게 됐을까? 조양호 회장이 왜 그렇게 죽어갔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커피판 들고 가는 저기 여기 직원들 당신들 혹시 5.18 유공자 자식이라고 해서 10% 가산점 받고 거저 합격한 그런 직원들 아니야? 양심 좀 가져봐라. 커피 잔 들고 점심 먹고서 유유자적하게 또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야. 예, 우리가 이 삼성을 국가가 아니죠. 문재인 주사파 쥐새끼들이 뺏으려고 하는 걸 보고 전 국민이 일어나고 전 국민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 국민이 일어날 때 이 부정선거 이 4.15 부정선거는 63대 36 이 수치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도 똑같이 사전투표율이 더불어 공산당과 우리가 야당으로 인정도 안 하지만 그래도 공산당과 싸우라겠던 미통당이 똑같이 한결같이 63대 36이라는 이것은 동전 1000개를 던졌을 때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을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피가 떨려 외치는데 아직도 개돼지들은 관심도 없는 개돼지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개돼지들을 우리가 설득하고 교화시키고 우리가
그러한 진실을 알려줘서 우리 모두가 국민 모두가 걸기하는 대혁명을 이루어서 문재인 주사파 쥐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기초한 진정한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국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혁명의 기운이 점점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우리의 이 혁명이 불붙어서 문재인 주사파 쥐새끼들하고 대개번 탈출자들 다 죽여버리고 민노총 이것들도 우리가 불법 노조로다가 인정하고 이것들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재건국을 위해서 모두 우리가 일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변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또 청년이 왔습니다. 우리 방송에 네, 강준영 네, 우리 일본 사회부 기자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요. 큰 박수 한번 맞이해 주시죠. 네. 자기 소개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가락동에서 건설 회사에 평범하게 다니는 직장인이었다가 지금 이번 총선을 보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결과에 의문을 품고 저 혼자 스스로 좀 파보다가 이번 총선은 완전한 사기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번 부정선거 블랙시리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된 강준용 청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신 기자증은 제가 이제 어디 뭐 경기도청이나 서울시청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그런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썼나 안 썼나 취재를 하려면 이 기자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분들에게 이제 많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에게 기자증을 이렇게 정식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증이 있으니까 이제 어딜 가든 이제 그 기자증만 있으면은 공무원 이제 도청, 시청 이런 데는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자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른 의미 아니고 제가 이 부정선거를 블랙시를 하기 전에 이 문재인 정권에 의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한 4년 전부터 엄청나게 그 전부터 많이 왔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로 미세먼지가 계속 날라오는데 그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비중이 50%가 안 된다고 자꾸 이 언론에 날리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백령도 같은 데는 이제 미세먼지가 평소에 거의 없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서풍이 날라올 때는 미세먼지 수치가 200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비중이 거의 80%가 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80%가 아니라 거의 90%인데 언론에서는 마치 짠 것처럼 50% 이하가 된다고 하고 오히려 국내 비중이 더 높다면서 디젤차를 잡아 없애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LPG 차를 이렇게 유통시키는 걸 보고 아 이번 정권은 뭔가 중국에 되게 불종적이구나 이거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상식적으로 외교라는 것은 미국과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고 먼 거리에 있는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국가와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뛰어난 미국이란 국가와는 척을 지고 왜 민주주의가 없는 일당 독재인 공산주의인 중국과 이렇게까지 친하게 지내는지 그때부터 제가 의문을 갖고 이 정권에 대해서 되게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그 후로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완전히 등 돌리게 된 건 조국 사건이었습니다. 10월 조국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는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고요.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사실 입법, 사법, 행정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이 잘못된 건지 법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정치가 거의 90%입니다. 정치에서 이기면 조국 같은 사람도 무죄가 되고 정치에서 지면 민경호 같은 의원은 단 일주일 만에 핸드폰이 압수수색 당합니다. 조국 같은 잘못한 사람은 3년이 지나도 아직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제가 정말 이 사법부마저 썩었다는 걸 딱 느끼고 나서 이 블랙시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데요. 저는 사실 정치랑 상관없이 사법부만큼은 저는 깨끗할 줄 알았습니다. 사법부는 정의가 살아있고 정치가 어떻게 되든 그건 우리가 일반인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어쨌든 판단을 해서 저는 정할 줄 알았는데, 이번 조국 사건 때부터 보니까 우리나라 사법부에 있는 판사나 검사들은, 아니 검사는 그래도 윤석열 총장을 지금까지는 믿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제는 믿음이 안 갑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판사들은 절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독립적이지 않고 정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일반 서민들의 삶을 절대 모르고 어떻게 하면 위에 잘 보여서 승진할까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법부의 판사들, 그런 인사권을 거의 대통령이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대법원장이나 이런 것도 다 대통령이 이제 손에 쓰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안 되고 결국은 풀려나고 핸드폰도 압수수색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이 총선마저도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걸 보고, 저는 지금 뭐 사법부니 뭐니 다 떠나서 이 정치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하늘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밝히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이번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거대 양당 정치는 계속되었을 겁니다. 진짜 하늘도 노예나 봅니다. 하늘이 노예서 그런지 얘네들이 지금 너무나 티나게 조작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전까지는 조작을 했다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속으로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저 같은 일반인이 봐도 너무나 말도 안 되게 티나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곳 지역구도 아니고 전라도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는 특히 지금 조작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절대 선진국 법이 아닙니다. 한 50년 전 법을 따라왔고, 대통령제도 대왕적 대통령제라 이것은 당연히 손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손 보려면 정치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이 블랙시를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정말 이 일반 시민들이 정말 주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을 농락하고 있는 이 민주당과 그리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당을 완전히 괴멸시킨 다음에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어떤 정치 지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기독교를 믿고 있다가 4년 전부터 이제 제가 어떤 사건이 생겨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믿지 않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유는 저 같은 어떤 종교적 색채가 많이 없는, 그리고 정치적 색채가 많이 없는 그냥 일반 직장인들도 이 부정선거 블랙시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정치색을 가지고 종교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유튜버분들이나 여기 나오신 분들, 진짜 일반 청년들, 시민들, 일반 사람들, 정말 뭐 아무 그런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정말 그런 분들 포용할 수 있게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마디 하자면, 저희는 진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는 저희 편이고 진실은 저희 편이고 아마 저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신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네, 정말 이렇게 든든한 청년이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갖고 현실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애국의 현장에 같이 동참하는 것 자체가 너무 든든하고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삼성 이재용, 삼성은 이재용 개인 소유가 아니고 이제 국가의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온 국민을 먹여 살리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지켜줘야 할 그러한 기업인데, 거기에 최고의 시장인 이재용 부회장을 터무니없이 지금 감옥에 넣기 위한 전초전이다, 그렇게 보고 우리가 정말 준비 없이 급히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중앙지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마 오후 5시까지 수사 심의가 구성이 돼가지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켜야 되는지 또 이런 수사 자체가 합당한 건지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영권 승계에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업무이고 모략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리고 이 이재용 부회장이 또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서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과 엮어가지고 뭐 400여 차례인가요? 그렇게 불러들여서 괴롭히고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삼성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또 최고의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이 이제 국민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뜨겁고 힘들지만 이 5시까지 우리가 비록 검찰청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이 밖에서 계속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하고 삼성과 함께하고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되지만 5시까지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면서 릴레이 연설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연호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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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을 그만 괴롭혀라 이놈들아! 삼성은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맞습니까? 네, 또 여기 아주 카랑카랑한 올곧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또 깜짝 놀래킬 우리 샛별 우리 애니경 TV의 유튜버 방송 전문 방송인 애니경 TV를 개설해서 만화 등 이런 그 기술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제 딸이면서 네, 부정선거 척결 국민축연합을 같이 함께 도와주고 있는 우리 디자이너 김민경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좌파 인사들이나 여러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기업들이 국가처럼 됐다고, 더 이상 회사,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같이 됐다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이 국가와 같이 되는 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또한 하나의 국가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례로 미국의 큰 기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를 잘 세웠던 것처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 미국의 경제, 미국의 안보마저 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발전된 나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을 잘 운영해서 성공한 기업으로 이끌어내기까지 그 리더자들의 수많은 고초와 우여곡절은 일반인이 헤아릴 수도 없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런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뚫고 나가기도 힘든 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돼서 지금 대한민국 인류 기업 삼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은 삼성의 부회장이고 현재 삼성전자의 최고 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수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삼성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매우 큰 위기입니다. 조선의 왕이 세종대왕인 것과 연산군인 것과의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것과
김대중, 문재인인 것과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와 트럼프인 것의 차이입니다. 누가 대통령이냐, 누가 리더자이냐에 따라 국민을, 회사원을, 한 나라와 한 기업을 살리고 죽이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그런 상황에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큰 절차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저 민주당이 만들어낸 수많은 악법에 의해서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작은 소상공인의 운영이 어려워지며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나의 회사, 나의 기업을 차리고 싶은 일반 국민의 꿈까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경영권 승계와 그런 합병 과정에 있어서 설령 무슨 부정한 게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개인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속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밝혀내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증거인멸이 우려가 돼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변명을 하면서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그 증거들을 압수하고 그런 과정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 서버들만 제재를 하고 압수를 해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나 그런 수사 과정에 필요한 그런 조사가 있을 때에는 불러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굳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만 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삼성의 임직원들도 이런 어려운 경제 과정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도전적이고 도전적이고 약간 이렇게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감당하더라도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속 수사에 대한 염려가 크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왜 굳이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까? 이재용이라는 사람을 구속할 게 아니라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한 증거들만 모두 압수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해서 수사를 해도 맞는 건 아닙니까? 왜 굳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도 큰 위험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게 있어서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 불만만 하면서 이렇게 8년 동안 여기 와서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8년 동안 여기에서 부당 해고에 대해서 시위를 할 시간이 있었다면 차라리 부당 해고시킨 삼성을 떠나고 다시 삼성에서 일할 정도면 뛰어난 학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럼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자신의 생계를 또 꾸려서 더 멋진 발전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8년입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여기에 와서 얘기했는데도 삼성이 들어주지 않았다며 삼성만 욕하고 괴롭히고 삼성의 이미지와 기업 정신을 깎아내리는 이런 노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독립정신이라는 책인데 이 노조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네 번째 장 백성이 힘써 노력하면 된다라는 이 책의 이 내용이 참 귀에 들어왔고 또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태극기 집회를 계속 해가면서 이 정부와 이런 검찰들의 여러 부조리함을 보면서 점점 낙심하고 힘을 잃어가는 그런 마음의 그런 힘을 잃어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사들,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이나 그런 것을 불평불만만 하면서 내가 잘 살지 못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저들처럼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이들은 응당 말하기를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 직책을 행하고 싶고 또한 직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위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백성들도 행하지 못하게 하는데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할 것이다. 이런 의혹을 깨치려고 한다면 먼저 나라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대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한 무리가 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을 의논하는 모임과 같은 것이다. 큰 집에 모여 앉아서 둘씩 셋씩 회를 지어 제 뜻대로 말도 하고 웃고 짓거리기도 한다면 단지 일만 의논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큰 난장판이 벌어져 서로 싸우기도 할 것이고 서로 치고 죽이기도 할 터이니 이 어찌 위험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일정한 법과 규칙이 있어 조용하고 화평하게 의견 다툼을 진압도 하고 공평하고 바르게 조치도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택하여 사무를 맡겨서 일을 하도록 하여야 규칙과 질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되도록 하려면 쓰는 경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돼주어야 전적으로 그 일에만 매달릴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돈을 얼마씩 추렴하여 일꾼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수많은 성공한 기업들의 시스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것은 이러한 정당한 시스템 상에서만이 운영이 되어야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이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단순히 어떠한 리더자와 규칙이 없이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어젠다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게 하고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싸움만 일으키게 하고 가지고 충분한 결정권자를 갖고 있는 지식인들을 억압하고 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그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시 중 하나가 지금 이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이라는 결정권자의 결정이 가장 필요해지고 있는 이 시국에 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 수사를 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힘을 묶어놓는 것은 대한민국과 삼성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검찰의 삼성 구속 수사에 반대한다! 검찰의 삼성 구속수사, 이재용 구속수사에 반대한다! 네, 이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똑소리가 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또 부청의 공동대표이신, 우리, 김성만 목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내미 잘 키웠어요. 딸 아주 그냥 똑똑해요. 저는 경제인도 아니고 한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작은아마 일익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도 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가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70을 향해서 가는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나름대로의 열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보다 좀 더 낫게 또 부강하게 또 행복하게 국민들을 살 수 있도록 섬길 것인가 또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닌
또 나라의 한 직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한 국민으로서 오히려 성원하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애쓰고 수고한다 격려하며 또 잘할 때는 박수를 치고 응원해주고 그러나 또 때로는 하다 보면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럴 수도 있지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또 격려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들어와서 이 나라의 작금의 상황을 볼 때에 이것은 완전히 70년 아니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지금까지 세워놓은 이 자유 대한민국의 그 아름다운 그리고 그 강력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자유 대한민국이 참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뛰어나와 이렇게 분발하며 나라의 자유 회복을 위해서 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나라의 온 국민들이 웃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마음이 저와 동일할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는 자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참으로 그들에게 자랑스러워 했고 그들도 자유 대한민국을 자기들 나라 못지않게 참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던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세계의 이제 선진 대열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다 보면은 저는 수많은 나라를 돌면서 느낀 것은 자유 대한민국은 몰라도 저들이 삼성, LG, 대우 이러한 기업들의 이름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한 제품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쓰고 있었습니다. 제품이 좋다고 브랜드가 좋다고 그러면서 그 기업이 인류임을 저는 밖에 나가서 이제 생활할 때 느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몰라도 그들이 대우라고 하는 LG라고 하는 삼성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그 제품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사 그러한 그룹들을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현 정부라고 하는 이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챙기려고 아주 미쳐 날뛰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나와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 보면은 카네기 그룹이라든가 록펠러 그룹이라든가 또 수없이 많죠. 그 재단들이 그런 재단들은 그 나라가 건국한 얼마 되지 않아서 세워진 기업들입니다. 뭐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과 그런 나라에서 기업을 시작할 때 나라가 그들을 도와줬고 국민들이 그들을 도와줬고 그리고 나아가 그 기업은 개인의 기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자 공기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업, 세계 인류에 공연하는 기업으로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회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기업의 생명은 지금까지도 재단화되어져서 어려운 장학생들을 이제 장학금을 주어서 또한 어려운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 이제 그 수많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또 열악한 나라들에게 이제 그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물질과 또한 수많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자국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룹이 아니라 세계의 인류 공영을 위해서, 세계의 인류 부흥을 위해서 그 그룹들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 우리 대우, 우리 LG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룹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의 어려운 수많은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마시지 못하는 그 물에 물을 패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또한 그들이 생산업에 없어서 헐벗고 있는 그들에게 옷을 만드는 공장을 세워주고, 또한 그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제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주고, 이와 같이 수많은 헌신을, 수많은 봉사를 국내외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비단 한국에 속한 기업이 아닙니다. 세계가 이 그룹들이 없으면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 나라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더욱더 이러한 기업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지원해주고, 왜 그렇습니까? 그 기업 하나가 우리 국민을 얼마나 많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국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밤을 지새고 연구하며 새로운 기술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히 중국도 삼성을 넘보지 못하고 얕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방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경제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대그룹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세워주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삼성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기업들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너가 죽으면은 유산상속제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뺐다시피 날강도 같은 짓을 지금 이 나라가 법을 만들어서 지금 그 짓거리를 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그룹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공산당이 아니라 사탄자들입니다. 이건 사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릴 것입니다. 이 바다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는 수많은 대외 국민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수많은 세계의 가정들이 무너지며 처절한 삶을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졌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무거운 죄를 졌습니까? 과거의 대통령들도 그 기업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때 잘 선대의 이놈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 기업을 더 발전성장시켜 나라에 임하자며 나라 세계에 임하자라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특별 지원하며 특별히 더욱더 그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체 뭡니까? 이 정부의 개새끼들아, 목사 입으로 욕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저도 정광훈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이 정부를 이끌어갈 놈이 이 개새끼들아, 이 쌍놈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미친 놈들,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새끼들 뭐하고 있는 놈들이냐? 나라를 들쳐먹고 나라를 갈아먹는 이놈들 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대체 이 사악한 놈들을 우리가 끌어내지 않는다면은 도저히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뭐야? 이 부정선거,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자유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부흥과 세계의 자유 대한민국의 이 브랜드 가치를 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모든 한국의 기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야 합니다. 같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자녀와 자손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일하며 마음껏 연구하며 마음껏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우리, 잠깐 이거 좀. 우리 목사님 입에서 오죽하면 어마어마한 지금,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목사님 중에 목사님. 네, 최고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지금 2시요? 2시까지 마치고, 대검찰청 앞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저 이재용을 구속하려는 아주 못된 놈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서 개박살을 낼 거니까 우리 같이 그쪽으로 가도록 하시죠. 자, 오늘 마지막 여기네 한 번 모시고 우리가 대검찰청 앞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검찰청으로 가자. 여러분 조금만 들어오세요. 카메라 좀 보시면 들어오세요. 차 다니게. 조금만 들어오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기업을 못 살게 구는 정부도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임원 30여 명을 400여 차례 넘게 소환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삼성은 세계적 대그룹이요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이재용 삼성 회장을 이 좌파 정부는 구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용 삼성 회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정유라에게 승마용 말 3마리 빌려준 죄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4년 동안 해입었으면 됐지 기어이 총수를 구속해야 됩니까? 수사심의까지 신청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입니까?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다음 세대로 경영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자기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경우 그룹의 경영 공백으로 삼성그룹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경제가 어렵게 되어 나라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은 삼성 자체뿐만 아니라 삼성으로 상징되는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도 다음 기업 정서와 온갖 규제로 기업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앞날은 다시 불확실성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국 수출액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의 혼란은 한국 경제 전체에 큰 부담입니다. 삼성이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신성장 사업 180조 원과 시스템 반도체 133조 원 투자 계획 역시 안개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삼성은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도 제정선에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눈을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삼성은 그간 반도체 산업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오너 경영과 문호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익 한국은 이미 미국, 일본 같은 잘 사는 선진국보다도 높은 최저시급 제도 및 수많은 불공정 정책들 덕에 심지어 현대차 같은 기업들조차 제조업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자익 한국을 도받주고 자익 한국인들을 먹여 살리는 업종이 반도체와 삼성전자 하나뿐인데 이젠 그 삼성전자도 무너지는 수순으로 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 이재용은 전 언론 앞에서 자비판 형식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삼성 이재용은 왜 대국민사과 형식으로 자비판을 했는지 마치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재용이 대통령도 총리도 아닌데 공영방송을 비롯한 모든 언론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니요. 최근 만들어졌다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사과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이라는데 잘 이해가 안 되어 세상이 참 무서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 잘못했으면 법정에서 판단받고 벌금 아니면 옥살이를 하면 될 일이지
온 국민 앞에서 망신을 주듯 대국민 사과를 시키다니요. 이정희가 자기 자식에게도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을 반성하듯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개인 사기업이 아님을 천명하는 처량한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삼성은 장차 어느 누구의 기업으로 가려는 것입니까? 삼성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 맡기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한국의 체제와 정치상으로는 정서상으로는 애국받지 않습니다. 힘을 흘리는 권력 실세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면 삼성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삼성의 노조 문제와 미래 회사 경영 방식 등은 삼성 경영진 안에서 다룰 일인데 마치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 국정 운영을 발표하듯 하니 순간 삼성이 공기업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삼성 중떡감시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기에 대기업 총수에게 사과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그 위원회가 명령을 하니까 이정희 즉각 사과와 반성을 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결국 삼성 이정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구속하는 것이 수순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의 명분을 가지려면 이정을 구속하고 삼성을 손아귀에 넣어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살 길은 박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와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 해산밖에 답이 없을 것입니다. 마침 타블렛 PC 실상자가 최순실이 아니고 김한수로 밝혀졌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은 사기이고 불법 파면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탄핵 무효가 아니고 파면 무효가 옳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고 문정부는 가짜 정부입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4.15는 부정선거입니다. 21대 국회는 즉각 해산하고 재선거해야 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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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를 즉각 해산하라, 해산하라, 죄 없는 이재용 삼성 회장의 구속영장을 즉각 취소하라, 취소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재용 힘내라 연호 크게 한 5번 하고 대검차장 앞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자부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 삼성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맞겠습니까? 더우니까 그냥 말도 혼나네. 자, 이재용 힘내라! 이재용 지키자! 이재용 힘내라! 삼성은 국민이 지킨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대학교에서 함께해 주신 많은 우리 유튜브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서 중앙지검 앞에 기자회견을 마치고 마친 기도로 마침 우리 25만 금사모 목사님이 마친 기도 잠깐 해주세요. 네, 마친 기도하고 대검차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마치죠. 네. 나와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이곳에 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또 삼성 살리기 위해서 또 이재용 회장을 또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대표격인 이 삼성그룹을 지켜주시고 정의란 이름으로 이들이 재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이끌어온 이 삼성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그 외 많은 또 기업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발전시켜 주신 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히 말하는 이 강남 좌파들이 그 위선과 거짓과 불의를 다 드러내 주시사 그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우리 유튜버님들과 또 많은 또 애국지사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더욱더 주님 모든 행사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핸드폰이 대검찰청 뜨거워서요. 앞에서 걸어가는 시간이 있고 행진을 조금 가야 휴식 시간 되는데 갖고 이게 좀 식힌 다음에 3시 반부터 할까요? 한 3시 반 정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안 정도 되겠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식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메리 구독 좋아요.